너무 많이 오른 거, 그다음에 중국의 리튬 가격 하락, 이 두 가지가 주가의 하락 원인이고, 어쨌든 당분간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현대차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5년까지는 한번 장기로 좀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일단 오늘 한국이랑 미국 증시 점검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좀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미국도 안 좋았고, 이제 한국도 안 좋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은행, 하나 파산했잖아요, 이번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 근데 거기가 파산하고 나서 좀, 그래도 JP모건이 인수해서 좀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은행들이 연달아서 이제 충격을 받는, 주가가 그래서 다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역은행 중에 또 한두 곳이 또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지역은행 리스크가 좀 아직 안 끝났다, 이 불안 심리가. 근데 이 지역은행이 안 좋아지면은 결국 대출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대출이 줄면은 결국에 이제 미국 경제에 또 돈줄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당연히 안 좋게 작용했죠. 그게 하나 있었고, 또 미국에서 발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졸트라고 있습니다. JOLTS, 구인 구직 지표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채용 공고 같은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했나.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줄어버렸어요. 고용이 진짜 꺾이는구나. 고용은 그동안 이제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던,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에 온다,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죠. 온다 하는데 안 온 이유가 사실 고용이잖아요. 고용이 너무 좋았는데 고용 지표도 이제 꺾이는 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놀란 것 같아요. 이게 은행 리스크랑 고용 리스크 이 두 가지 겹치니까 이제 한번 좀 주가 흔들렸고, 우리나라도 이제 바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한국 증시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또 거기에 올해 좀 제일 좋았던 게 2차전지잖아요. 근데 2차전지가 오늘 특히 양극재 기업들이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오늘도 급락을 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어쨌든 양극재에 영향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악재들이 나오면서 2차전지가 무너지면서 오늘 급격하게 증시가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검색상에 30개 종목이 있더라고요. 아마 검색상에 30개 종목이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종목일 것 같아서 오늘 종목 진단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에코프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주가가 좀 사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또 오늘 빠지기 전까지는 좋았습니다. 또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확정 실적 나왔는데 사실 이제 주가가 이건 뭐가 잘못됐다, 뭐 좋습니다 나쁩니다를 떠나서 누가 봐도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8배 올랐잖아요. 10만 원이니까. 그래서 주가 상승 좀 부담,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악재로 좀 작용했던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같이 빠졌죠 오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산 리튬 가격, 실제 양극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단단했던 게 미국 IRA 법안 수혜라든가, 또 유럽에서도 원자재법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또 특히 에코프로도 폐배터리 사업도 하고 있고 자회사들이 되게 짱짱하잖아요. 그래서 좀 올라왔는데, 다만 이제 이걸 넘기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는 없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좀 소진되면서 주가가 오늘은 좀 빠졌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보다는 제 생각엔 너무 많이 오른 거, 그다음에 중국의 리튬 가격 하락, 이 두 가지가 주가의 하락 원인이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뭐 차트를 이렇게 잘 보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당분간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에코프로 BM은 차트 어떻게 되죠? BM도 좀 비슷하죠. 거의 뭐 형제처럼 움직이는데 에코프로가 훨씬 강했죠, 사실. 강했는데 확실히 그 에코프로는 거의 전고점까지 갔었는데 에코프로 BM은 좀 가지 못하고 좀 꺾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약한 것 같아요, 사실 에코프로 BM이. 근데 이게 오늘도 보니까 한 증권사에서 사실상 매도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거기 이제 한 증권, 원래 좀 안 좋게 썼던 증권사인데 아마 어딘지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해도. H 말고 Y증권사. 네네. 네, 거기 이제 Y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오늘도 사실상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밸류가 좀 비싸다. 그러니까 실적은 이번에도 뭐 견조했는데 밸류가 이제 너무 먼 미래를 좀 장기 반영한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고, 사실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빌미가 된 건 이제 중국의 리튬 가격 하락이 좀 큰 영향 줬고, 너무 올해 많이 올랐죠. 주가 올랐다는 부담, 또 미국이나 한국 증시도 조금 이제 꺾이다 보니까 약간 대장주 성격인데 좀 오늘 좀 매물을 맞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함도 있네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이것도 코스피의 대장주였죠, 사실은. 굉장히 올해 주가 좋았는데 비슷해요, 사실. 에코프로나 이런 이제 기업들하고 거의 연동되면서 움직였는데, 다만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뭐 워낙 그동안 장기 저평가 기간을 좀 오래 겪다 보니까 지금도 비싸진 않아요. PBR이 0.6배 정도.
자산 가치 1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저렴한데, 다만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주가가 작년 이제 21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2배 올랐잖아요. 네. 이 무거운 기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도 좀 뭐 싼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좀 기간 조정 양상으로 네. 옆으로 좀 횡보하는 네. 그런 모습이고, 역시 리튬 회사잖아요, 이제. 근데 리튬 값 떨어지니까 네. 그 영향으로 좀 쉬어간다. 퓨처엠은요? 포스코 퓨처엠이 그 올해 국내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이번 달 3월달 데이터를 보니까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주가도 좋았고, 근데 그 배경은 이 회사가 원래 LG에 납품을 하는데 삼성에도 이제 공급을 하잖아요. 공급사가 늘어나고. 네. 그래서 워낙 지금 뭐 미국에서도 수출 잘하고 있어서 올라왔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좋은 뉴스들은 이제 다 반영이 된 데다가 이 밸류가 정말 올해 100배예요. 지금 PER이 네. 100자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비쌌어요. 작년에 117, 올해도 100. 그러니까 이게 비싸니까 아유 이제는 안 갑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PER 100배는 누가 봐도 좀 고밸류 맞거든요. 네. 내후년에 2025년으로 만약에 실적 좋은 걸 대입을 해도 네. 35배나, 그러니까 이제 고밸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포스코 퓨처엠도 조금 이제 당분간은 밸류 부담으로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상위 30개 종목 안에 한 3분의 1은 2차 전지가 다 비슷비슷해요. 자, 일단 2차 전지만 쏙 먼저 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요? SK이노베이션 반대로 못 올랐죠, 이거는. 네. 보시면 이제 오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완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평가 소외주인데. 오른 것도 없는데 오늘 떨어지네. 근데 빠질 땐 또 안 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없는데, 다만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못 올랐던 배경은 두 가지였죠. SK온이 물적 분할해가지고 주주가치 훼손하는 거, 요거 하나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앞으로 상장을 하더라도 25년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존 주주한테는 좀 돌려주겠다, 배당을 주든가. 그래서 그 리스크는 좀 많이 완화됐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흑자를 내야 돼요. 그 SK온이 아직까지 2차 전지에서는 돈을 좀 못 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도 이제 이노베이션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밸류도 싸지만 2차 전지 지금 기업들이 이번에 LG엔솔도 미국에서 보조금 이제 받는 거를 이번에 넣어버렸어요. 1분기 실적에 1000억 정도를 반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미국에 공장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하면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꽂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흑자 전환 시기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우려했던 수익성 악화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래서 저는 뭐 이노베이션도 지금 이 구간에서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못 갔던 이런 흐름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좀 우상향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현대차 그룹의 좀 굉장히 메인 벤더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잘 되면요, 이노베이션이 좀 잘 돼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번에 합작사 만들기로 했으니까 현대차하고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기업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현대차 바로 볼까요? 네. 현대차도 있습니다. 네, 현대차 많이 올랐죠, 이번에.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번 1분기는 제일 많이 돈 버는 회사잖아요. 1분기에 제일 돈 많이 버는 회사고, 주가도 지금 작년에 9월에 이제 고점을 한번 돌파했다가 조금 쉬고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지금 16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갔다가 좀 20만 원 왔으니까 한 30% 정도 주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 여기서 약간 버벅대는 거는 3분기에 이제 그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부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현대차도 IR 할 때 뭐라고 했냐면 3분기에 잘 모르겠다, 이게 질문을 했거든요. 2분기까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3분기는 미국 경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현대차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5년까지는 한번 장기로 좀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25년도에 미국에서 보조금 이제 받을 거예요. 그 전기차 공장 완공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보조금 받아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미국에서 보조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에서 좀 약간은 불리하니까. 그래서 진짜 진검승부는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해서 실제로 그게 잘 팔리는지가, 그게 되면 이제 주가가 밸류업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보시고, 그래도 여전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찌됐건 내연기관차로 돈은 잘 벌고 있잖아요. 지금 분기당 3조씩 잘 벌고 있으니까 여전히 주가 싸다. 그래서 좀 흔들릴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장기 관점에선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는요? 코스모 신소재도 좀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이게 어쨌든 뭐 에코프로랑 거의 비슷하게 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이제 약간 여기서 좀 머뭇머뭇 되고 있는데, 양극재 회사고, 그러니까 결국 에코프로 BM하고 좀 연동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 지금 PER은 125배. 그러니까 밸류로는 지금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양극재의 대장은 어디냐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잖아요.
여기가 어쨌든 좀 빠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코스모 신소재도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게 얼마였죠? 5만 원부터 출발했잖아요. 한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가격 부담은 지금 존재하니까 지금 여기서 더 오르긴 좀 쉽진 않다. 예,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TCC 스틸은요? 아,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이게 그 원통형 배터리 그거 뭐라 그러죠? 이 니켈 도금 강판. 예,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보시면 10,000원짜리가 이 몇 달 만이죠, 지금? 한 2달 만에 5배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오르다 보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의 이제 껍데기죠, 여기. 예, 그 스틸을 만드는 회사인데 전 세계 1등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선 유일하게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올라갔는데, 이제 밸류를 한번 보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 15배니까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에요. 사실 15배니까. 그래서 밸류 부담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올해 기준으로 한 23배, 5배나 올랐으니까 좀 기간 조정 필요하다. 그리고 약간 주의하실 건 뭐냐면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에 그 경쟁사 하나가 들어와요. 동국산업이라고. 동국산업이 철강 회사인데 거기가 지금 증설해요. 네. 그럼 내년에 이제 물량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TCL 스틸한테 좀 부담이 되겠죠. 같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약간의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올해는 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아무튼 지금은 조금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2차 전지 빠지니까 좀 당분간은 같이 좀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 좀 보진 않고 있습니다. 첨보는요? 첨보는 실적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 너무 어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사실 별로 오른 것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첨보는 그 전에 많이 올랐죠, 여기서. 예, 주가가 36만 원 갔다가 지금 이제 30만 원 한번 찍고 지금 이제 무너지는 상황인데, 예, 어닝 쇼크가 나왔고, 특히 이제 중국의 전해액이죠. 전해액 가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이 전해액을 만드는 그 원재료입니다. 전해질을 만들어요. 전해질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LiPF6라는 그 전해질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해액을 만드는데 이 LiPF6 가격이 엄청나게 빠져버렸어요. 후성이죠, 그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첨보도 이제 그 전해질을 만들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 중국의 공급과잉 이슈 거기다가 이번에 좀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 이제 보고서 보니까 하반기 정도 돼야 좀 개선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없어져서 여기 보시면 이익이 16억밖에 안 나왔어요. 네, 이게 보시면 190억, 180억. 기본 100억씩 벌던 회사가 분기당 이게 꺾여버리니까 언제 정상화되냐면 3분기. 그러면 하반기에 좋아진다면 지금 기회는 될 수 있는데 다만 이거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가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굉장히 장기간 좀 주가가 올라가지고 여기 한번 보시면 PER이 작년에 58배, 지금도 50배예요. 그러니까 싸지가 않아요. 네. 내년 기준으로 22배니까 그래서 저는 첨보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 회사가 만드는 첨가제가 그러니까 이 전해질 첨가제라고 하는데 네. 전해질이 굉장히 이제 그 수명을 좀 올려주거나 주행거리를 올려주거나 이런 데 특화된 제품들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기술력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또 잘 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성장하려면 조금의 기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조정은 좀 이어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량이요. 근데 금량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금량은 이게 원래 발포제 만드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뭐 리튬 사업, 뭐 거기 어디죠? 콩고? 네, 콩고 쪽에 이제 리튬 사업 한다고 하면서 또 올라갔고 또 배터리도 만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보시다시피 25,000원부터 90,000원까지 한 4배 올랐어요. 그래서 그 이슈로 올랐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회사도 뭐 리튬이 됐건 배터리가 됐건 2차 전지 그 사업부에서 돈을 버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근데 보시면 지금 이게 지난해 영업이익이 132억이고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대규모 적자가 좀 났잖아요. 근데 적자의 이유는 당기순이익이 적자니까 잠깐만요. 당기순이익이 적자면 일회성 요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당기순이익이 잠깐만요. 분기로 제가 한번 잠깐 봐볼게요. 여기서 지금 적자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회성 비용 아닌가. 여기 사업 중단한 게 있나 봐요. 여기 중단 영업이 마이너스 278억인데 예, 아마 모르겠습니다. 자회사인지는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중단한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이제 손실 처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제외하면 287억이 이제 일회성 비용인데, 근데 그걸 제외해도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보실 거는 이 회사 주가를 올린 건 결국에 2차 전지 기대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여기에서 이제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좀 시험대에 올랐다. 그래서 그 숫자가 앞으로 검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근데 저도 이제 숫자가 이번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잖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 한번 보시고 IR도 하겠죠. 이제 거기서 2차 전지 사업이나 뭐 콩고 리튬 사업이나 아니면 배터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IR 할 때 한번 이게 들어보시고 뭐 또 실적 나오면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도 하셔가지고 꼭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금량이 지금 시총이 얼마죠? 금령이 그때 거의 제가 알기로 한 5조 가까이 갔다. 제가 5조까지 봤었거든요. 네, 저도 봤었어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3.7조. 네, 근데 이게 주가가 뭐 비싸죠, 당연히. 왜냐면 지금 적자 기업이에요. 마이너스 300억인데 시총이 3.7조니까. 지금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200억이거든요, 여기. 2018. 200억에 지금 얼마죠? 그 시총 3조면? PER이 150배 정도. 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싸지는 않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뭐 실적으로 사실 간 건 아니잖아요. 기대감인데. 2차 전지에 대한. 근데 그 기대감을 현실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가 유지되는 거예요. 3조 원의 덩치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꼭 좀 체크하셔가지고 숫자도 숫자인데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잘 체크를 주주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시 뭐 5조를 회복할 수도 있고 6조, 7조 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전 금량 주식 보면서 되게 무서운 거는 이게 사실 뭐 5조인 게 뭐 1월달 작년 얘기도 아니고 지난 4월 순식간이에요. 네. 순식간에. 이게 사실 조 단위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주식시장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은. 아니 지금 이 보면 금양 밑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 대표 기업들 다 밑에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정도로 2차 전지 열풍에 의해서 이제 그때 9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간 거는 물론 주주분들 입장에서 기분은 좋은데 올라간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만큼 시장의 잣대가 되게 엄격해져요. 조금만 뭔가 틀어지면요. 주가 부러지니까. 이 바닥일 때는 사람들이 좀 관대합니다. 뭐 그래서 안 갔으니까. 그래서 체크를 꼭 좀 주주분들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개 종목에서 거의 한 10개 종목 정도가 2차 전지고 나머지가 또 이제 한 8개 정도가 지금 이제 주가 조작 관련 종목이고 그만큼 2차 전지가 뜨거운 것 같은데 다른 종목도 좀 여쭤보면 삼화전자는요? 삼화전자는 저도 이게 모르는 기업들이 있어서 한번 그냥 저도 같이 보면서 근데 삼화전자는 뭔가 주가가 갑자기 지금 저도 이게 좀 생소한데 저도 이게 조회 공시 요거 떴네요. 2차 전지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딱 보니까 이것도 2차 전지. 네, 약간 뭐 페라이트 코어 양산 공급 소식 요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삼화전자가 여기 뉴스 나온 게 현대모비스와 공동 개발 끝에 페라이트 코어 요게 아마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재 같은데 그거 이제 공동 개발을 해서 양산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금 급등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거래 정지죠? 네, 거래 정지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고, 아마 투자 주의 아닌가? 투자 주의나 경고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통 이렇게 너무 오르면 하루 정도 거래 정지시키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직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적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런 걸 개발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주가가 이런 기대감을 너무 크게 반영해서, 지금 불과 며칠 만에 3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가 분석하는 걸 떠나서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 갖고 계신 분이야 여기서 사신 분은 괜찮은데 제일 리스크가 큰 건 이제 뒤늦게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선 혹시라도 좀 늦게 들어가셨는데 또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은 그냥 좀 짧게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아직은 적자 기업입니다. 돈을 좀 못 버는 기업이니까요. 자, 이지는요? 이지도 2차 전지로 아마 가지 않았나. 요게 원래 그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이지가 박근혜 대통령 옛날 테마주였어요. 그 박지만 씨 아시죠? 거기 그 박지만 씨가 최대 주주로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원래 정치 테마주였어요. 아마 최근에는 아마 2차 전지로 가는 것 같고 원래 여기 보시면 여기도 실적이 막 들쑥날쑥한데 최근에 아마 이것도 좀 2차 전지 테마를 타고 아까 삼화전자랑 좀 비슷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가는 거는 안 나왔고 여기 나와 있네요. 테슬라. 여기도 페라이트 아까 삼화전자 그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세대 모터에 페라이트가 사용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돼서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기대감이잖아요. 테슬라가 이거 발표한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얼마죠? 지금 이게 9,000원에서
네. 똑같이 3배 올랐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하자. 예, 아무리 좋아도 네. 지금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은요? 현대로템은 이제 방산회사인데, 근데 현대로템은 돈도 잘 벌고, 네. 또 우리나라 그 전차 만들잖아요. 전차도 지금 수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열차 있죠. 열차도 공급하고 있고. 다만 이 회사도 주가가 밸류가 좀 비싼 편이에요. 보시다시피 지금 PER이 22배, 23배 정도 되니까 싼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이제 앞으로 괜찮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600억 벌었고 이번 1분기에는 작년 1분기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230억에서 300억. 그러니까 숫자가 찍혀요. 네. 뭐 비싸냐 싸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회사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괜찮다. 다만 이제 네. 비슷한 게 뭐냐면 좀 최근에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만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뒤늦게 쫓아가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방산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도 이제 9시 뉴스 같은 거 한 번씩 가끔 보다 보면은 계속 그 얘기 나와요. 매일 나오는 거 중에 하나가, 주가 조작 얘기 말고 매일 나오는 거 중에 하나가 대만해요. 여기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제인가 그제는 또 뭐 미국이 거기다 잠수함, 뭐 네. 첨단 밤수함 뭐 배치하겠다. 뭐냐면 방산업체한테는 나쁜 뉴스는 아니죠.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자꾸 조성되면 방위비 지출이 늘어나고, 또 우리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네. 이제 왜냐하면 또 다른 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한국의 항공 무기가 좀 가성비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가격은 좀 싼데 성능은 되게 좋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대 로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이런 기업들 다 통틀어서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조금 조심을 하시고, 실체가 있고 검증된 회사니까 좀 네. 계속 보유하셔도. 말씀하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도 볼까요? 하나도 좋죠. 예. 저도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예전에 그때 작년으로 기억나요. 작년 이제 여기 어둠에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기억나세요? 대우조선해양 한번 인수한다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죠. 아니, 방산회사가 무슨 조선사를 인수하냐. 근데 그 후로 주가가 이제 다시 다 회복이 됐고, 실적 좋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한국의 뭐 로키드 마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잠수함을 가져가거든요. 네. 이제 잠수함 만들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 네. 군함도 아마 만들 거고. 그럼 이제 육해공 중에 해. 그리고 원래 육은 잘하잖아요. 예, 육지에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옛날에 이제 디펜스도 갖고 있고, 뭐 장갑차라든가, 호주에 아직은 좀 결정 안 난 것 같은데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 사업이 있거든요. 독일과 경쟁을 하는데 그런 사업도 지금 계속 입찰을 하고 있고, 그것도 한 가지가 이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 있죠. 그 엔진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해공 다 해요. 그 예전에 한번 뉴스가 루머였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 하나그룹이 한국항공우주 인수할 수도 있다. 한국항공우주는 전투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비행기 직접. 근데 만약에 민영화를 해가지고 민간업체에 만약에 지분을 매각한다면 제가 봐도 하나가 제일 유망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역시 많이 올라서 지금 투자는 아닙니다. 사실은 좀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아까 현대 로텐처럼 네. 꾸준히 좀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한국 항공우주도 있어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올해 아까 이 리포트나 이런 걸 보니까 네.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그 한번 이게 네. 주가가 쫙 올랐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일단은 이제 그 작년에 폴란드 수주도 있었지만 이 실적이 언제 반영되냐면은, 이게 수주하고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항공기를 만들잖아요. 인도할 때 반영을 한대요. 그래서 실적이 중간에 비어버려요. 이 만들 때 당연히 실적 못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좀 편차가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 그래서 실적이 좋을 것 같고 상반기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다 알려진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상반기에 혹시라도 실적이 안 좋아서 막 주가가 좀 빠진다, 그럼 그걸 오히려 좀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저는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저도 이제 영상을 봤거든요. KF-21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미국에 보면 F-15 전투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F-18. 그 미국의 정말 유명한 전투기들, 초음속 전투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년에 초도 양산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마 그거 해서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한국도 이젠 초음속 이 정말 엄청난 공격기를 보유하는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한국항공우주고, 꽤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5년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회사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현대차랑 비슷해요. 한국항공우주도 기왕에 지금 들고 계시면 보유 계속 해나가시면 어떨까. 네. 모멘텀은 좀 충분히 있다.